중국 웨딩 플래너 애비 가오 씨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한때 롤스로이스 58대, 장미 3만 5천 송이 이런 초호화 결혼식 기획했던 분인데 네. 근데 요즘에는 결혼식 대신 어린이 생일 파티 사업을 알아본다고 하더군요. 정말 극적인 변화죠. 오늘 저희가 깊이 살펴볼 블룸버그 기사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중국의 결혼율하고 출산율 급감이 이게 단순히 인구 문제만은 아니고 경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뭐랄까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죠. 네. 오늘 이 자료들 통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게 중국 사회나 경제, 나아가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그 핵심을 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얼마나 심각한지 그 현상부터 좀 보죠. 작년 결혼 건수가 무려 21%나 줄었다고요? 610만 건? 네, 1986년에 기록 시작한 이후로 최저치입니다. 와, 2013년이 정점이었는데 그거랑 비교하면 정말 딱 절반 수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제 30세 인구 중에 미혼자 비율인데요. 10년 전에는 한 15% 정도였거든요. 네네. 작년엔 그게 30%가 됐어요. 2배로 뛴 거죠. 허. 그럼 결혼을 안 하니 당연히 출산율도 떨어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혼 감소가 곧바로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죠. 중국 인구가 지금 3년 연속 감소 중이고요. 3년 연속. 작년 출생아 수가 954만 명이었는데 이게 용띠해 효과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2번째로 낮은 수치예요. 아, 용띠해인데도요? 네,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아이 수가 1.01명에 불과합니다. 1.01명이요. 인구 유지하려면 2.1명은 돼야 한다면서요? 그렇죠. 한참 못 미치죠. 특히 중국은 아직 미혼모나 미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고 또 출생 신고할 때 결혼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서요. 아,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있군요. 네. 그래서 결혼율 하락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 직접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경제적인 이유가 클 거라는 건 짐작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젊은 세대한테 부담이 되는 건가요? 기사에서도 여러 요인을 지적하는데요. 우선 역시 돈 문제죠. 엄청난 결혼 비용 부담. 아까 그 애비 가오 씨 사례처럼 결혼식 자체도 비싸고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베이징 같은 대도시의 살인적인 집값.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집값이요? 네. 기사에 나온 34세 애니메이션 디자이너 양모닝 스타 씨 같은 경우 베이징에서 집이랑 차를 가진 남자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죠. 현실적인 고민이네요, 정말. 거기다 높은 청년 실업률도 무시 못하고요. 지금 16세에서 24세 학교 안 다니는 청년들 보면 6명 중 1명이 실업 상태거든요. 꽤 높네요. 네, 경기도 둔화되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또 차이라고 부르는 그 신부지참금 부담도 여전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결혼을 망설이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꼭 경제적인 압박만으로는 설명이 다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요즘 젊은 세대는 가치관 자체가 좀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많잖아요. 결혼 안 해, 아이 안 낳아, 이런 분위기요. 맞습니다. 그 사회문화적인 변화가 경제적인 요인 못지않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개인의 행복이나 자아 실현, 이런 걸 전통적인 가족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시진핑 주석이 현모양처 같은 전통적인 여성상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반발 심리도 분명히 작용하고요. 아, 그런 부분도 있군요. 네,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중에 링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남자들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애 낳으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이게 엄청난 공감을 얻었어요. 확실히 시대가 변했네요. 그럼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나 경제력이 높아진 것도 영향이 크겠군요. 물론이죠.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스 대학의 판 왕 교수도 그 점을 지적했는데요.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지면서 결혼에 대한 의존도 자체가 낮아졌다는 겁니다. 예. 예전에는 결혼 안 한 여성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었잖아요. 성유이라고. 맞아요. 남은 여자라는 뜻이죠. 근데 요즘엔 오히려 황금 성리처럼 능력 있고 멋진 여성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뉘앙스로 쓰이기도 합니다. 재밌네요. 네, 뭐 이혼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줄어든 것도 있고요. 상황이 이러니까 중국 정부도 가만히 있진 않겠네요.
뭔가 대책을 내놓고 있겠죠. 그럼요. 부랴부랴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 주고 육아휴직 확대하고 뭐 이건 다른 나라들도 많이 하는 거고요. 네. 결혼 자체를 장려하려고 현금 보너스를 주거나 혼인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주거나 또 아까 말한 그 과도한 차이리 문화를 좀 없애자고 캠페인도 하고요. 심지어 이혼을 좀 막으려고 30일 숙려 기간도 도입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시주석이 직접 나서서 젊은 세대의 결혼관이나 가족관을 좀 지도해야 한다. 뭐 연애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까지 하고 있어요. 연애 교육이요?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글쎄요.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 추세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산둥성의 한 회사가 미혼 직원한테 결혼 안 하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철회한 일도 있었잖아요. 아, 그런 황당한 일도 있었군요. 네. 그런다고 뭐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결국 이런 인구 변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당장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까 노동력 감소, 인건비 상승 압력이 커지고요.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사회 부양 부담이 커지면서 연금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죠.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 자체가 약화되는 거고요. 심각한 문제네요. 네. 유명 의학 저널 란셋에서는 중국이 2035년쯤이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인구 문제 때문에 그 자리를 다시 내줄 수도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아, 중국의 그 거대한 노동력과 내수 시장이 강점이었는데 거기에 직접적인 타격이 오는 거군요. 그렇죠. 중국 특유의 경제 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되는 셈입니다. 전망이 좀 암울한데 혹시 이런 변화 속에서 뭐 예상치 못한 기회 같은 건 없을까요? 뭔가 새로운 움직임이라던가. 재밌게도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인 가구를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 그러니까 소위 싱글 이코노미 시장이 커지고 있고요. 아, 싱글 이코노미. 네. 그리고 또 이혼을 기념하는 사진 촬영 서비스 같은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헤어진 연인과의 추억에 담긴 물건이나 결혼 기념품 같은 걸 전문적으로 파쇄해주는 업체까지 등장했습니다. 결혼 기념품을 파쇄한다고요? 네. 류웨이 씨라는 분이 하는 사업인데 처음엔 한 달에 몇 건 정도 의뢰가 들어왔대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의뢰가 들어올 정도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수요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고객 프라이버시 때문에 사진 같은 건 얼굴을 가린 다음에 파쇄하는 영상까지 제공해준다니 참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단면이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업이네요.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 중국의 결혼율과 출산율 감소가 이게 단순한 인구 통계 변화가 아니라 경제적인 압박, 사회적인 가치관 변화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힌 문제라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여러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이 거대한 흐름 자체를 바꾸기는 당분간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이 현상은 뭐 중국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에 이걸 듣는 당신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런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이 깊게 뿌리내린 상황에서 중국이 결국 더 적은 결혼과 더 작은 가족이라는 현실에 적응해 나가야 할 텐데요. 그러면서 또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회적 변화나 혁신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앞서 언급된 싱글 이코노미의 부상이라든지 계속 변화하는 가족 형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정체성까지 어떻게 바꿔놓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